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 불리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삶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유롭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줄여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으세요. 책임감은 많이도 말고 딱 적당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족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책임감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드렸던 분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가 된 김정란 씨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식 자랑이 이어졌고 친구들의 목소리는 자랑과 우려가 교차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우리 딸은 이제야 결혼할 남자를 만났는데 좀 걱정이 돼 등등. 계속해서 자식들의 성취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죠. 김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들도 이미 다 커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자식들 문제로 마음을 써야 할까? 김정란 씨는 고개를 떨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란 씨는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김정란 씨는 자신이 충분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사소한 실수조차도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일에서 손 떼세요. 우리도 성인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인생을 즐기세요. 그 순간 김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돕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정란 씨는 그날 이후로 자녀와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몫이라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매번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란 씨는 서서히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란 씨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친 책임감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생각은 노년기에 더욱 심각한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갈등조차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수면장애, 고혈압, 만성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책임감은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며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줄여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언제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듯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여 계속해서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시은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그 모임이 어느새 그녀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 특히 자식 자랑이나 건강 문제에 집중되는 대화가 그녀에게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소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모임에 점점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찾았고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단순한 다수의 인간관계보다 깊이 있는 소수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얕은 관계는 오히려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잡한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 노인 우울증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가 지목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결국 심혈관 질환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관계를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관계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그 수보다는 질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지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셋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나이가 들면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자연스레 삶의 리듬도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속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할 것이 아닌 덜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속도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웠고 이제는 손자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중 남편이 느닷없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가 맞이한 결과는 몸의 고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위안과 휴식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것은 건강 악화와 더불어 찾아온 답답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처음으로 받은 충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지만 매일 아침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몸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통증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그는 다시 삶의 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가 어떻게 그들의 노년을 바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부터는 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활동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몸을 덜 움직일수록 몸은 점점 더 지치고 활력을 잃습니다. 이는 일종의 삶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낼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60대 이후의 행복은 풍요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짊어지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불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책임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60대의 한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부모로서 더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는 자신이 더 나은 부모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그는 자녀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기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책임감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살던 젊은 시절의 책임을 노년까지 끌어안고 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더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덜어내야 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걱정들이야말로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단순하고 가벼운 삶, 즉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성숙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함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다양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들 때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경험이 쌓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됩니다. 둘째,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져 더 밝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기여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몸에 활력을 얻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신선한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